대한민국 1등 정보력 쓰나미 경마.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쓰나미 신동준입니다. 2022년 8월 26일 금요경마 부산 제주 오늘 정통경마 분석 시간입니다. 자, 월말 경마 오늘 금요경마로 찾아뵙니다. 지난주 경주 성적 경주 결과는 이미 화요 방송 때 언급을 드렸고요. 질 좋은 내용 가지고 좋은 결과물 만들고 돌아왔습니다. 느낌 있다라 그랬죠, 분명히요. 초기 완전히 살아난 모습이고, 금주도 월말 경마지만 혼전도를 보이고 있지만 나름 최선 다해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부산 경마 들어가기 앞서 우선 제주 경마 강한남 전문위원부터 연결을 해볼게요. 지금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인터뷰부터 시도를 해야겠습니다. 네, 우리 강한남 전문위원하고 전화 인터뷰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연결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의 강한남입니다. 야, 이제 여름은 지나간 것 같은데 어떻게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야, 우리가 휴장 때, 올 제주 할 때, 주는 잘했고, 둘째 주에 좀 고전을 했어요. 지난주에 어렵지 않다라면서, 우리 강한남 전문위원이 또 제주 경마, 제대로 한구라를 해줬죠, 우리가. 강한남 전문위원의 진짜, 진 면모를 보여줬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완전히 살아났죠, 강한남 전문위원도. 제주 경마. 지난주에 대벼랑, 달의 여신, 한 방으로 추천을 드렸고, 또 아나짜리 바로 이어지는 경주에 탐라의 힘을 놓고, 우리 강한남 전문위원이 115.3배, 여기 삼복승시 97.4배짜리를 적중으로 연결시켜줬습니다. 그리고 무적소녀의 금용풀을 적중으로 연결시켜줬고요. 대상군의 정우일품, 광해 신청까지 21.3배짜리를 또 적중으로 연결해줬습니다. 또 제주 경마가 너무 좋았어요. 금요일날 한라 황제의 최고대장 8.7배짜리를 잡았고, 토요일날도 제주 경마 2개의 경주를 잡아냈죠. 백록한을 달빛대로, 또 찬수왕, 용천호 이런 것들을 잡아내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 좋은 내용 가지고 임하고 왔습니다. 지난주 완전히 이제 기세가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경마라는 게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은 길게 봐야 돼요. 제가 경마 예상한 지 한 10년을 됐지만은 1년 통계를 내보면은 항상 비슷하게 꾸준하게 적중은 거의 코리아에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되고 안 되고는 경마라는 자체가 좀 어려운 갬블 게임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항상 노력하는 만큼 저는 성과를 얻는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적중이 안 나왔을 때는 그 미련을 툴툴 털어버리고 미련을 갖지 말고 또 다음 주를 기약하면 되니까요. 열심히 노력한 만큼 성과는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금주 월말 경마인데요.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금요일도 좀 까다로운 그런 편성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금요일 8개 경주 중에서 전반부 3개는 좀 인기 많네. 그 중에서 중심이 서 있는 경주가 있고, 나머지 이제 4경주부터 8경주까지는 좀 혼전도가 있기 때문에 배당이 좀 나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8개의 경주가 펼쳐지는데요. 강한남 전문위원이 준비한 메인 승부는 몇 경주입니까? 네, 오늘 금요 경마는 이제 4경주를 추천 경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4경주 좀 빠르게 가져가네요. 금일 제주 4경주 혼전도가 있는 경주인데, 강한남 전문위원이 제주 4경주를 제주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해당 경주가 써 자세한 내용 한번 더 들어보기로 하고요. 자, 제주 1경주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800m고요. 제주마 6등급 경주입니다. 3번 초고수가 그래도 띄어온 가락지가 있어서 이제 인기 1위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이제 망아지 명성스타, 공백 있는 이번 뚜벅이 이런 마필들이 지금 좋아졌다라면서 팔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웬만하면 그 3도 안에서 끝날 것 같습니다. 인기권 마필, 3마필이 또 공교롭게도 게이트가 1, 2, 3, 1, 2, 3번 게이트를 받았기 때문에 모든 조건에서 유리한 그런 상황이에요. 초고수는 좀 아직 신마티가 남아있기는 하지만은 계속적으로 마방에서 훈련 패턴을 강하게 끌어주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띄워준 걸음 이상도 충분히 가능한 마필로 보고 있고, 안쪽에 1번 명성스타가 충마로서는 뭐 이 마필이 좀 안정적이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행검사 기록이 월등하게 뭐 좋은 정도는 아니지만은 뭐 무난하게 가볍게 합격을 했고, 혈통 자체도 뭐 중간 이상은 되는 혈통이에요. 그리고 명성스타의 이제 훈련 때 걸음을 보면 뭐 체형도 상당히 크고 주폭도 좋지만은 또 탄력적인 걸음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1번 게이트 전현준 안장, 이번 경주 입상권에서는 그래도 인기마 중에서 가장 유력시 된다 보고 있습니다. 이번만 이제 뚜벅이 같은 경우도 휴양 가기 전에는 뭐 별말은 아니었습니다. 이 마필도 과거에 마방에서 계속적으로 말의 성과를 끌어내보려고 옛날 기억을 더듬어 보면 뭐 훈련을 굉장히 좀 세게 시켰던 마필인데 실전에서 워낙 걸음이 안 나오다 보니까 휴양을 갔다 왔습니다. 체형이 좀 큰 것 같아요. 외부에서 그렇게 막 관리를 한 그런 느낌보다는 마체가 이제 좀 더 성숙하면서 체형이 커지면서 좀 골격이 커진 그런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에 뚜벅이 역시 뭐 실전에 좀 변화를 보일 수 있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휴양 공백에 있는 이번 뚜벅이가 마체가 좀 커져 있는 모습이고요. 기본 능력 보유하고 있는 3번 초고수. 1번 명성스타의 잠재력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중심이다. 뭐 말 체형도 좋고, 뭐 주행 재검 마필들하고 뛰면서 주행검사 여유 있는 모습. 뭐 기록에서는 좀 밀리지만은 주행검사 기록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요. 1번 명성스타를 좀 강하게 한번 강한남조 문현이 언급을 해줬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 2경주로 들어갑니다. 5등급 경주고요. 900m 경주. 10마리가 장을 겨루는 편성인데 1번 성공제일이 인기 1위입니다. 야, 정말 이때 나 휴장 때거든요. 성공제일. 나 제주도에 있었는데 우리 제주돌콩의 성공제일. 우리 강한남조 문현이 이 제주돌콩이라는 안하짜리를 기가 막히게 잡아놓고 성공제일을 중심에 세워놓고 공략하는 바람에 너무나 아쉬웠죠, 우리가. 이 말이 이제 인기 1위예요. 뭐 그 주기 자체도 굉장히 좋고 뭐 강력한 축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이제 4번 백두세상, 직전에 꿈틀댔던 5번 황해장사, 여기에 7번 노을사랑 뭐 이런 마필들이 인기만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성공제일은 중심이 맞나요? 네, 성공제일은 올 것 같아요, 이번엔. 직전에 좀 부족한 부분 좀 아쉬웠는지 마방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병합 훈련 꾸준하게 이제 동반 훈련을 하면서 걸음도 좀 가벼워졌고 뭐 전체적인 스피드도 직전보다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1번 게이트 이점에 뭐 뚜렷한 능력마가 없는 편성이기 때문에 일본 성공제일은 이번에는 좀 실망을 시키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중심으로 팔릴 것 같아요. 나머지 마필들이 좀 혼돈도가 있는 그런 경주로 이제 보고 있는데 좀 후착이 좀 까다롭긴 합니다, 지금. 그 중에서 약간 좀 기록은 밀리지만은 외곽 있는 10번마 광해전차가 아직 좀 더 뛸 수 있는 잠재 능력 면에서는 그래도 가장 나은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수가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이제 이번 주부터 기승을 합니다. 오랜만에 기승하는 것 치고는 뭐 조건은 안 좋아요. 외곽 게이트 불리한 조건이지만은 광해전차가 훈련 때 어느 정도 변화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황해정사 같은 경우도 직전부터 약간 컨디션이 살아났던 마필이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훈련 패턴도 조금씩 올려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직전에 보여준 걸음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7번만 이제 노을사랑이 이제 직전에 승군전이었는데 직전에는 사실은 전혀 생각을 안 했던 마필이에요. 근데 실전에서 나름 근성을 보이면서 약간 더 마필에 대한 평가를 좀 높게 했던 마필입니다. 7번만 노을사랑도 한번 적응을 마쳤기 때문에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는 마필이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뭐 특별한 마필은 없는데 외곽에 있는 이제 9번마 청룡전설의 마필이 이제 휴양 마필이에요. 과거에 조금 배도 나오고 좀 둔해 보였었는데 일단은 뭐 마체 자체는 좀 날렵해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현장에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성공제일은 2번 실수 없다 이런 내용이고요. 직전부터 변화 보였던 5번 황해장사, 직전에 승군전이었지만 10번 노을사랑이 좀 더 있다라고 진단을 내렸고요. 여기 10번 광해전차까지 잠재력을 믿고 노림수를 두자. 김준호 기수가 정말 오랜만에 나왔네요. 김준호 기수. 예전에 그래도 대한민국 문현진 기수가 조금 밋밋했을 때 전현준 기수하고 김준호하고 거의 쌍벽을 이룰 정도로 박빙이었다라는
박빙이었다라고 제가 봤는데 오랜만에 보이네요. 좋습니다. 1번 성공제일은 인정하고 들어가는 경주다. 현장에서 후차권 정도 고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 3경주로 들어갑니다. 5등급 900m 경주입니다. 자, 10마리. 이 편성까지는 이제 강력한 중심들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도 이제 3번 금불안, 뭐 데뷔 전에 뭐 17마신하니는 아주 낙승을 거둔 준족인데, 자, 이 말의 잠재력을 안 물어볼 수가 없죠.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뭐 6조 이준호족에, 5조 이준호족의 사마방에 뭐 기둥막까지 갈 수 있는 마필이다라고 판단되는데, 3번 금불안은 급이 다른 말이 맞죠? 네, 그렇습니다. 뭐 혈통 자체가 A급 혈통이에요. 미래왕제, 웅진왕후, 뭐 이쪽에 형제 마필인데, 말만 보면은 못 사는 말이에요. 사실 이 말은 생긴 거 보면 거의 뭐 돼지처럼 생긴 마필인데 혈통으로 뛰는 마필입니다. 혈통 마필들은 데뷔 전에 340kg대 말이 커서 무게가 나가는 게 아니고 워낙에 뚱뚱한 몸매다 보니까 그러면서도 낙승을 거뒀던 마필입니다. 뭐 이런 마필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체형 자체가 다듬어지면서 연승 가도를 달리기 때문에 3번 막 금부라는 뭐 이번 경주 역시 강력한 중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1번 엔트리, 2번 우리자랑, 뭐 여기 6번, 7번까지 이런 마필들이 이제 후차권 3을 놓고 이제 압도적으로 팔릴 것 같은데 뭐 한 2마리 정도만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엔트리는 뭐 거기서 거기라고 보면 돼요. 말 자체가 워낙에 작은 마필이기 때문에 마필의 능력보다는 뭐 좀 전개에 따라서 좀 힘싸움이 없을 때는 막판 한 발 쓸 수 있는 마필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건은 6번가 이제 사라 공주가 좀 좋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계속적으로 외곽 게이트만 배정받다 보니까 전개면에서 계속적으로 좀 불리했던 마필이에요. 이번에는 그래도 한 6번까지 내려온 조건이기 때문에 사라 공주도 이번 경주 한번 기회를 노려볼 수 있는 마필로 보고 있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이번마 우리자랑 이 마필도 안쪽 게이트라면 늘 조심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4번마 이제 불사의 여신이 15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지만은 휴양 마필이지만 훈련 때 상당히 좀 괜찮았던 느낌을 받았던 마필이기 때문에 4번마 불사의 여신도 한번 현장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장 가면은 일본 엔트리가 데킬로 갈 가능성이 많은데요. 반대로 좋아진 말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죠. 3번 금브라는 역시 중심이고요. 1번 엔트리는 먹을 게 없다라면 2번 우리자랑, 여기에 6번 사라공주, 4번 불사의 여신까지 이런 마필들 쪽으로 좀 더 배당이 있는 쪽으로 공략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자, 제주 4경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강남 전문위원이 준비한 오늘 제주 경마 최대 승부처입니다. 뭐 이렇게 오늘 8개의 경주 중 한라마 경주도 아니고 또 후반부 경주도 아니고요. 제주 4경주 일찍이 오늘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데 노림수의 마필이 있겠죠. 우리 직전에 확신을 갖고 예상에 임했던 대별왕이 출전을 하고 우리 강한남 전무의 직전에 뭐 웬만하면 올 것이다 공백을 두면서 마필 자체를 만들어놨던 말이고 뭐 안쪽 1번 금촌도 예전에 이제 인기마로 부각이 되고 있을 때 우리 강한남 전문연이 또 걷어낼 때 또 확실하게 빼줬던 말이에요. 여기에 뭐 장군대잖아, 뭐 7번 명성올레, 뭐 여러 두의 마필들이 팔리는데 정말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8개의 경주 중 강한남 전문연이 웬만하면은 이렇게 서둘러 메인 승부를 지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노림수가 있을 겁니다. 혼전이거든요. 중심만 잘 잡는다라면은 청구라가 가능한 경주예요. 오늘 강한남 전문연의 메인 승부 어떤 사연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편성 자체가 뭐 기복마들 위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최저 배당도 좀 상당히 높게 형성될 것 같고 뭐 적중만 하면 충분히 항구라가 가능한 그런 경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충마에 대한 확고한 자신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요. 이번 경주는 직전에 못 갔던 이유 사연이 분명한 마필이 있는데 이번에 그 조건 부족했던 걸 채워줬고 훈련 때 걸음 자체도 확연하게 달라진 그리고 그 마필의 단점인 점도 완전히 잡힌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마에 대한 확신은 확고하게 서 있는 경주입니다. 나머지 마필들이 이제 후차권에서 도전하는 마필 뭐 이런 마필도 이제 10마리 뛰고 있지만은 뭐 되는 마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력 쪽에 좀 더 제가 현장까지 한번 체크하면서 주력권 쪽에 한 번 더 현장까지 집중을 하도록 하겠고 나머지 마필들도 뭐 윤곽은 잡혀 있기 때문에 뭐 적중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한남 전문연이 지금 아까 힌트를 줬어요. 이거 4번 대별왕을 놓고 때리는 경주가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지금요. 4번 대별왕이
혼전 중에 그래도 인기 1, 2위까지 부각이 되는 마필인데 또 직전에 입상 실패를 했다 그랬거든요. 이 대벼랑이나 솔찬 이런 마필들이 아니다라는 건데 뭐 중계단그 이상까지 노림수를 들 생각인가 봐요. 네, 일단 뭐 판이 열려봐야 알겠지만은 또 뭐 제주도라든가 특히 요즘 제가 또 불러드린 막군들이 워낙 좀 현장에서 바람이 많이 불다 보니까 배당은 어떻게 형성될지는 뭐 그 상황까지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배당이 바람이 부는 겁니까? 이 제주도 특히 그런 것 같아. 강남 전문점 마번이요. 그리고 또 마번 자체가 제가 또 개인적으로 또 경마하는 분들이 주위에 한 몇 분 계시는데 네. 제가 또 거절을 못해요. 그런 분들이 또 거의 뭐 또 전국에다 또 뿌리기 때문에 그 부분 뭐 언젠가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하튼 오늘 제주 8개 경주 중 우리 강한남 전문연이 가장 자신있게 준비한 제주 4경주 메인 승부였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한 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 5경주로 들어가 볼까요? 제주 뭐 5등급입니다. 1000m로 펼쳐집니다. 10마리가 장을 겨루는 편성에 역시 혼전이죠. 혼전 중에 그래도 직전에 좀 늦은 타이밍에 아쉬움이 있었던 7번 네온 여신. 여기에 직전에 뭐 약편성이었지만 너무나 많은 것을 보여줬던 5번 원더걸. 뭐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로 부각이 됩니다. 안쪽에 3번 천년고도까지. 천년고도가 굉장히 직전에 우리가 놓고 때렸던 내가 기억이 있는데 맞죠? 네, 천년고도를 정말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때 방송에서는 저희들이 동백미연을 이제 거의 강력한 충마 정도로 선제 추천을 했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뭐 카라양, 우리자랑, 천년고도 이런 마필이 된다고 했는데 현장에서 3번 천년고도를 제가 배당에 너무 메리트가 좋더라고요. 그 당시에 뭐 천년고도는 뭐 아예 거의 백판급이다 보니까 3을 놓고 7번, 4번 쪽에 힘을 실었는데 뭐 결과는 3번이 직선에서 진로가 막히면서 거의 목 차이로 아쉽게 좀 아쉬움이 남았던 마필이에요. 그 부분 뭐 어쨌든 경마도 그날 흐름이나 운이 따라줘야 되는데 뭐 이런 부분이 그 당시에 그 주에 좀 있다 보니까 좀 성적이 안 나왔는데 3번마 천년고도는 이번엔 좀 세게 보지는 않아요. 직전엔 좀 훈련이 좀 좋았던 마필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훈련 패턴 자체가 좀 약해진 부분 그리고 이 마필이 또 한번 강도를 올리고 나서는 좀 체중이 좀 빠지는 유형이다 보니까 한번 3번 천년고도는 한 번 더 현장에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이 작다 보니까 직전에도 이제 말이 최적의 전개를 풀긴 풀었는데 직선이 좀 막히더라고요. 마차가 좀 작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뭐 지금 같이 뛰는 일본 동백미인 또 출전하고 있고 뭐 네온 여신, 원더걸 이런 마필들이 인기만입니다. 어떤 말에 우위를 두고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네온 여신은 뭐 와줘야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2번의 경주를 들여다보면은 이게 마필의 습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던 결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편성 자체도 뭐 그렇게 강하지 않은 편성이고 뭐 훈련 자체는 뭐 문제가 없습니다. 뭐 컨디션도 좋고 마필의 기본적인 능력도 여기서는 충분히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7번만 네온 여신은 뭐 여기서 저는 충마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직전에 여유가 많았던 5번 원더걸은 어떻습니까? 네, 원더걸은 이번에도 훈련 과정은 좋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직전보다는 이제 한 단계 위의 레벨이죠. 레이팅 40으로 올라온 조건. 직전에 같이 뛰었던 이제 차차웅하고 이제 승군전을 치르고 있는 상황인데 마필의 능력은 뭐 그렇게 승군전이지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더걸도 최근의 흐름이라면 부담이 2kg 감량된 조건이라면은 뭐 쉽게 무시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로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후차권이 접전 같아요. 네, 3번 천년고도는 현장에서 한 번 더 봐야 되겠고 뭐 원더걸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나마 혼전 중에 7번 네온 여신은 이번이 타이밍인 것 같다. 이 정도 편성에서는 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혼전구도서 강한남 전문연은 7번 네온 여신에 우위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 6경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라마 1등급 경주입니다. 자, 1610m입니다. 강남 전문연이 이 경주를 메인 승부로 지정할 줄 알고 제가 승부로 안 들어갔거든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마필들, 뭐 한라마 마필들은 강남점이 전부 꿰고 있어요. 아래 등급이나 상위 등급이나 매번 같이 뛰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를 승부로 들어가질 않네요. 직전에 백록비천도 강한남 전문연이 분명히 덜 받고, 그죠?
여기에 뭐 돌격개시 뭐 취소된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취소된 이유 뭐 여기 외곽의 빛의 영광 뭐 광산대로 진짜 뭐 전부 꿰고 있는 말들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말의 능력은 좀 차이가 나는데 이게 부담 중량, 부중 편차가 좀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요 부분이 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경주입니다. 기본 능력은 뭐 당연히 백록비천이 이제 한 수 위의 전력은 맞습니다. 이제 부담 중량이 이제 65. 직전 이제 대상 경주에서는 약간 좀 아쉬움을 남았던 마필인데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구마 백록비천이 충마 정도 아니면 인기마 중에서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마필을 보고 있습니다. 대상 경주하고 또 일반 경주는 기수들이라든가 마방에 생각하는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어쨌든 대상 경주는 항상 앞선이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부담량이 무거운 구마 백록비천이 올라올 수 있는 타이밍은 사실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마필이에요. 백록비천이 이번에는 거리도 1610으로 내려온 조건이라면 부담량의 무거운 부중이라도 좀 한 템포 빨리 움직일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마 중에서 뭐 백록비천 3번마 돌격개시는 현장에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직전에 이제 다리 상태 앉아서 취소가 됐던 마필인데 이번에 박성환 기수가 다시 원정 조교를 하면서 마필에 공은 많이 들였던 마필이에요. 근데 이제 다리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습보 훈련이 이번에 없었던 부분, 뭐 요 부분이 있어가지고 현장에서 한번 체중까지 한번 점검을 해야 될 걸로 보고 있고. 전농왕은 이번에도 역시 상태가 좋습니다. 최근에 이제 부담 중량 때문에 좀 고전을 하고 있지만은 제가 최근에 두 번은 제가 추천을 드렸던 마필이에요. 둘 다 좀 아쉬움이 있었던 마필인데, 어쨌든 뭐 이 마필 역시 현장에서의 한번 상태를 보면은 알 수 있는 마필이고, 광산대로는 그렇게 큰 느낌은 오지 않더라고요. 부담은 좀 직전보다 내려간 조건이지만은 베스트에는 좀 부족한 느낌. 그리고 8부마 3다 호골도 직전 이상의 걸음은 좀 크게 와닿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마필이에요. 외곽에 있는 10번마 이제 빛의 영광이라는 마필이 14주 만에 출전하면서 사실적으로는 이제 승분전이지만은 감량이 이제 무려 12.5kg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번마 빛의 영광이 현장에서 마필 상태가 눈에 들어온다면은 배팅권에는 무조건 안고 가야 되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세 마리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4번 전농왕이 확실히 좋아졌고요. 여기 9번 백록비천, 뭐 10번 빛의 영광, 요 세 마리는 꼭 챙겨가시고 3번 돌격개시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장 확인이 좀 필수고요. 복병권 세력으로 팔리지만 7번 광산대로나 8번 삼다호gol은 직전의 가능성을 보였지만 직전보다 못한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 같다. 이런 불안한 마필들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 7경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4등급 1110m입니다. 혼전이죠? 완전히 혼전이에요. 지금 6번 영상대부 좀 보여줬다라면서 이제 인기 1위 7번 더 빠르게 뭐 오라의 힘, 으뜸영웅 여기에 9번 강호 1등까지 정말 뭐가 들어와도 할 말이 없고 컨디션에 다 따라 뛰는 말들이기 때문에 강한남 전문위원회 조교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편성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게 좀 충마 선정이 좀 까다롭고 인기 마필들이 대부분 주행 악벽이 있는 그런 마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행 악벽이 있는 마필들이 배당 메리트가 있을 때는 과감하게 노림수를 두는데 또 인기마로 부각이 됐을 때는 사실 또 믿고 가기에는 좀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영상대부 같은 경우는 뭐 저희들이 5월 중계 경기 때 이제 항구를 했죠. 영상대부의 흥국강타 그 당시에 복승식이 한 75.4배 이게 적중을 했던 마필인데 그 당시 보면은 좀 훈련 때 내측 기댐이 조금 잡힌 모습을 보였던 마필이에요. 직전 빼고 그 이후에 4개 경주는 거의 바닥을 쓸었던 마필입니다. 이 마필 같은 경우는 직선에서 좀 안으로 기대는 악벽이 심한 부분 요거를 잡냐 안 잡냐 그 싸움이에요. 박성원 기수도 역시 뭐 이 마필의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컨트롤에 좀 상당히 힘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 그 부분은 뭐 보여지고 어쨌든 영상대부는 뭐 기대냐 안 기대냐 요거 싸움 같고 4번마 개성강국은 최근에 말은 올라와 있는 마필이에요. 뭐 직전 경주, 전 경주 약간 좀 의지가 약한 듯한 느낌을 받았던 마필인데 언제든지 준비는 돼 있는 마필입니다. 7번마 더 빠르게 같은 경우에도 전현준 기수가 직전에 왜 그렇게 초반에 무리한 전개를 했는지 좀 이해가 안 갔는데 자, 어쨌든
다시 한번 훈련 강도를 올렸고 전현준 기수를 기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전에 전현준 기수에 좀 아쉬운 뭐 그런 느낌이 있지 않았나 판단을 하고 있고 3번마 오라의 힘, 뭐 이 마필 역시 기대는 악병만 잡히면 뭐 언제든지 한 발 쓸 수 있는 마필. 그리고 안쪽에 있는 1번마 제주재앙은 원래 이 마필이 좀 앞에 안 나가는 그런 마필인데 주행검사 때 의외로 좀 빠른 순발력을 보였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한번 현장까지 고려를 할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달리는 마필들 혼전들을 보이지만은 뭐 4번 개성강국이나 영상대부 덧바르게 뭐 전개가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일단 혼전들을 보이고 있는 만큼 좀 현장에서 압축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장 예시 상태까지 보면서 압축을 시키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 마지막 경주죠. 제주 8경주로 들어갑니다. 3등급이고요. 1110m로 펼쳐집니다. 역시 혼전이에요. 뭐 3번 명성여걸이 인기 1위로 부각이 되는 편성인데 뭐 될 만한 말들이 많아요. 외곽에 13알리나 뭐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12 원동히트, 여기에 뭐 휴양 공백이 있는 8번 황금의 신, 뭐 5번 백전불태, 뭐 4번 한국강타까지 뭐 여러 두의 마필들이 복병권 역할을 해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거는 뭐 최저 배당도 한 10배 이상이 나올 것 같습니다. 편성 자체가 뭐 안 되는 마필을 찾기가 좀 어려운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충마 선정에 따라서 결과가 좀 좌우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흥북강타는 마필 상태는 올라와 있는 마필이에요. 저희들이 한번 놓고 때렸던 마필, 박재희 안장을 이제 이번 또 기용을 했는데 뭐 여전히 훈련 상태는 좋습니다. 행복의 문은 직전 역시 노렸던 마필이고 13알리 역시 직전에 축이 서 있을 때 강하게 노렸던 마필. 계속적으로 노렸는데 좀 아쉬움이 남았던 마필들이 이번에 대거 출전을 했습니다. 황금의 신은 공백이 있지만은 좀 외부에서 관리를 하고 들어온 느낌을 받았던 마필이에요. 우리는 8번 황금의 신도 이 마필은 뭐 훈련 때 컨디션이 이미 확인이 됐기 때문에 뭐 크게 현장에 상관없이 안고 가야 되는 마필로 보고 있고 제1강산이라는 마필도 승군전이지만은 부담량이 50일은 얘가 처음 달아요. 50일은 단 적이 없는 정도로 기본 능력은 어느 정도 갖춰진 마필이기 때문에 승군전에 9kg 감량이라면은 뭐 안 될 이유가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 언급드린 마필들이 뭐 여러도 있는데 어쨌든 이 안에서는 뭐 끝날 걸로 보고 있고 그 안에서 좀 중심을 잡는 거는 현장에서의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배당 쪽으로 공략하는 것이 안정적이다. 4번 흥국강타, 여기 휴양 공백이 있는 8번 황금의 신, 11 제1강산까지 이런 마필들을 노림수를 두시기 바랍니다. 강한남 전문위원님 고생하셨고요. 현장에서 네네. 좀 미비했던 부분 좀 완벽하게 보강해가지고 금주도 좋은 성적 일궈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준비한 전화 인터뷰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쉬었다가 본격적인 부산 경주 분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경마에 이어서 본격적인 부산 경주 분석에 들어갑니다. 오늘 부산 경마 승부처는요 237 3개 경주 준비를 했습니다. 부산 경마 오늘 오전장에 2경주 3경주 후반부에 7경주를 메인 승부, 2경주 7경주가 메인 승부고요 3경주가 하이라이트 승부처입니다. 오늘 제주 경마는 2경주 7경주입니다. 제주는 2경주 7경주 메인 승부가 되겠죠. 경주가 하이라이트 승부. 해외 방송에서도 미리 언급을 드렸지만은 이게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완전히 살아났어요. 뭐 서울 메인, 부산 메인, 제주 메인 전승식을 잡아냈고 뭐 저중 고배당에 상관없이 완벽한 적중을 이끌어냈습니다. 내용 자체가 좋았어요. 특히 부산 경마 일요일날 메인 승부 2개 경주 다 잡아냈고요. 금요일날 제주 경마 메인, 토요 경마 제주 경마 메인, 서울 경마까지 싹 다 잡아냈습니다. 본격적인 부산 경마 분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팅 한 번만 확인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1경주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1000m 국내산 6등급 9마리가 장을 겨루는데요. 현장 가면은 이제 2번 릴리즈 에디션, 여기에 7번 아서킹이지, 8번 일강대로, 9번 KI까지 4마리가 중심 없이 혼전 속의 4파전 구도로 이제 경마 자체가 형성이 될 겁니다.
이 문제는 이제 안쪽에 이번 릴리즈 에디션하고 외곽의 9번 KI는 이 기록상 위에 있는 마필들이지만 불량주로에 뛴 기록이거든요. 불량주로. 2초 정도는 좀 덜 봐도 될 거예요. 릴리즈 에디션 같은 경우는 내측 최적의 전개를 풀었고 KI도 단독 선행 편성을 만나면서 최적의 전개를 풀었는데 끝걸음 자체가 없었죠. 가벼운 주로 속인데도. 결론부터 말해서 2구의 막권은 없다라는 거죠. 2구의 막권은. 왜 없냐. 여기 지금 7번 아서킹이지도 내용 자체가 좋고 8번 1강대로는 직전에 안 간 말이거든요. 발주가 늦으면서 따라가도 된다라는 그 가능성을 보여준 경주예요. 1강대로가. 마체는 작지만 권승주 조교사가 감량을 선택했거든요. 발주만 잘 나온다라면 충분히 가능한 전력이고 9번 KI를 제외하고는 빠른 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8번 1강대로도 이번에는 선의권에 붙어 전개를 하겠죠. 결론부터 말해서 2번, 9번의 막권은 없고요. 7번 아서킹이지나 8번 1강대로 이 두 마리를 좋게 보는데 중심이 중요하죠. 믿는 마방 33주 말 8번 1강대로가 이제 현장에서 웬만하면 온다라는 내용이라면은 놓고 칠 맘이고요. 조금이라도 2% 부족한 내용이라면은 7번 아서킹 이지를 놓고 때릴 생각입니다. 7번 아서킹 이지는 주행검사는 최선다한 결과지만 얘는 01초, 무거운 주로의 01초거든요. 이건 무시하지 못할 전력이에요. 힘도 있는 말 같고요. 청해만데 이번에 망사가면까지 신청하고 나오면서 장구에 변화를 주면서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8번 1강대로도 마찬가지죠. 감량을 선택했고 망사를 제껴놓고 망사 눈가면을 신청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번엔 빨리 붙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말이 아니에요. 1강대로가 7하고 8, 8하고 7 이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올 것 같고요. 이번 릴리즈 에디션하고 9번 KI 이 두 마리는 솔직히 말해서 불안 요소는 있다. 2구에 막권이 없다라는 거예요. 두 마리 모두 다 후차권 정도로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노림수는 7, 8이다. 노림수는 7, 8. 선정에 좀 집중을 할게요. 믿는 집 말이 8번 1강대로기 때문에 현장 확인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축선정에 집중을 한다라면 뭐 7을 놓고 때려도 적중은 기본인 경주고 8을 놓고 때려도 적중은 기본인 경주거든요. 여하튼 현장 내용에 따라서 중심이 결정될 겁니다. 자, 다음은 부산 2경주로 들어갑니다. 1200 국내산 6등급 경주입니다. 12마리가 장을 겨뤄요. 첫 번째 승부 전반부 메인입니다. 1번 플렉스 신화는 여기선 덜 봐도 돼요. 덜 봐도 됩니다. 보여준 능력이 저는 전부라고 봐요. 좋아진 것도 없습니다. 이번엔 강력한 중심 배당판 자체가 의외로 혼전일 거예요. 의외로 배당이 떠있는 편성이거든요. 딱 한 마리만 언급드린다라면 5번 라우드 컬러랍니다. 라우드 컬러. 직전에 제가 금화 패셔너트에 붙여서 7점 몇 배인가요? 7.4배짜리 제가 제대로 한 방 때려드린 말이에요. 말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좋아지고. 플렉스 신화 이런 말들은 다 뒷말이거든요. 보여준 능력이 전부거든요. 뭐 스토머게인이나 뭐 닥터 펜타곤이나 그죠? 또 상대방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알파 V나 골든 포인트는 게이트 자체가 외곽으로 밀려 있고 라우드 컬러보다 뒤에서 전개를 펼쳐야 되고 라우드 컬러 5를 못 이긴다라는 거죠. 5번 라우드 컬러는 좋아지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직전에 토탈 이클립스를 이긴 말 아닙니까? 토탈 이클립스는 분명히 더 뛸 말이거든요. 라우드 컬러가 원게이트에 요즘에는 원게이트의 이점이 아니라 원게이트의 불리함이라 그러죠. 내주로가 항상 무겁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5번 라우드 컬러가 자력으로 이 능력막 금화 패셔너트는 당연히 못 이길 전력이었지만 여유를 보였단 말입니다. 끝걸음 자체도 여유가 많았다. 5번 라우드 컬러를 믿고 들어가는 경주. 중심에 대한 믿음은 있습니다. 5는 한 자리는 지켜줄 것 같고요. 후차권 뭐 플렉스 신화나 닥터 펜타곤이나 이런 마필들 걷어낸다라면은 어렵지 않다. 딱 두 방의 막권 정도로만 승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경주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1200m 국내산 5등급 경주 하이라이트 승부입니다. 승부는 여기서 볼 겁니다. 싹 다 잘라낼게요. 어차피 4번 금화 패셔너트는 여기까지는 와요. 여기까지는 옵니다. 여기까지는 와요. 무조건 오는 말인데
걷어낼 말들이 1번 주말보배, 여기에 7번 퍼플망고, 8번 아나스타시아, 여기에 대길로 부각이 되고 있는 11 하늘질주까지 잘라내고 들어갑니다. 정말 다 했죠. 그러면 정말 다 했죠. 안쪽에 뭐 투투아 치거리랑 원더풀 리얼티 이런 마필들은 뭐 사이 자체가 안 되는 말이고요. 4번 금화 패셔너트는 제가 긴 설명을 안 드릴게요. 어차피 책에 다 나와 있는 마필이고 직전에 뭐 낙승 여유가 너무나 많았던 말이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전개를 그려야 되는 거예요. 전개를요. 이 내용에 상관없이 여기서는 장난 못 칩니다. 거리 1200인데 이 4번 금화 패셔너트는 직전에 유현명이가 발주 자체가 좀 밋밋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붙들고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 알아서 물고 선행을 나가더라 이거예요. 얘는 마음만 먹는다라면은 선행이 아니라 도주성의 마필까지 저는 봤거든요. 송경윤이에요. 유현명이가 오늘까지 정지거든요. 일요일부터 나와요. 이건 욕심을 내야죠. 어차피 현명이한테 뺏기거든요. 송경윤이는 뭐 껍데기 벗겨서라도 오겠죠. 사가 선행이에요. 사가 선행입니다. 데뷔전 뛴 거 보면 붙들고 선행 같기 때문에 발주가 늦었는데도 말이 알아서 물고 뛰었기 때문에. 자, 그럼 안쪽에 1번 주말보배 있고요. 7번 퍼플망고도 있죠. 외곽에 11번 하늘질주 다 잘라드린 말들이죠. 일은 안 돼요. 안쪽에서 갇힙니다 이번에. 7번 퍼플망고는 내가 예전에 현명이 탔을 때 5월 15일 경주 때 역상으로 11배짜리를 잡았어요. 폭풍질주를. 야, 그때만큼 뛰면 어떡하냐. 얘는 선행을 갔을 때 뛰는 말이에요. 선행을 못 갑니다. 경합에 약한 말입니다. 모래를 못 맞는 말입니다. 나가 선행이라 그랬죠. 경합을 피할 수 없고 선행 못 나가고 모래를 맞을 수밖에 없다. 그럼 11 하늘질주는 무리할 이유는 없어요. 어차피 따라가서 이겨냈기 때문에. 근데 따라가선 덜 뜁니다. 직전이 전부예요. 따라가서는 덜 뜁니다. 덜 뛰어. 전개 자체가 안 나옵니다. 작심하고 눌러탄다 하도 여기 추임마 2마리가 있잖아. 정든로가 있고요. 뭐가 있죠? 백구가 있잖아요. 따라가서 얘네들을 어떻게 이길 건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안 되는 말들이에요. 백길까지 가죠. 전개를 그려야 돼. 사가 선행이에요. 실은 경화, 외곽에 11, 이도 저도 없는 전개. 이런 가치고. 그 뒤를 물고 들어가는 말들이 뭐라 그랬죠? 정든로, 백구. 백구는 모래 좋아졌습니다. 코너링도 좋아졌고. 정든로는 이번에 타이밍이에요. 읽어줘야 되고. 여기에 또 백판짜리 하나까지 안고 갈 생각이에요.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은 경주예요. 4번 금화 패셔너트 붙여서 흘리는 인기 마필들 딱 다 잘라내고요. 제대로 한 방 붙일 자신이 있습니다. 강력한 원틀 막건을 예고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 4경주로 들어갑니다. 국내선 5등급 1300m입니다. 12마리가 장을 겨뤄요.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4번 월드포웨이, 5번 캡틴 골드가 2마리가 대길입니다. 여기에 폭풍질주가 3강으로 가세를 하죠. 배당판 잡채도 압도적으로 4, 5의 막건이 형성이 되고 3번 폭풍질주가 배당을 밀고 들어갈 거예요. 크게 대안은 없죠. 뭐 외곽의 말들도 좋아 보이는 건 없고 뭐 트리플 썬더도 조인건이가 기승했던 말인데 조인건이가 당연히 월드포웨이를 선택한 상황이고 여기에 5번 캡틴 골드도 손병철 마주하면은 승부는 최시대죠. 여기에 3번 폭풍질주. 김영민 조교사가 좀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이 서울에 보면은 이준철 조교사 생각이 나고 기수 기용이라든지 이 조교를 자기가 안 되는 말들은 자기가 만져서 끌고 들어오더라고요. 이번에 김영민 조교사를 칭찬하고 싶은 거는 감량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감량을. 폭풍질주가 직전에 못 왔던 이유는 착지불량이냐? 이게 아니에요. 착지불량 때문에 못 온 건 절대 아닙니다. 발주에서 늦은 건 맞지. 말이 꼬꾸라질 뻔한 것도 맞는데 전개를 못 푼 게 없습니다. 말이 무기력했거든요. 그 편성에 그 정도의 걸음을 보여줬다라는 것은 저는 믿겨지지가 않거든요. 폭풍질주가. 가만 공부를 해보니까 착지불량 때문에 못 온 건 아니에요. 그래서 김영민이도 그런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감량을 불러놨죠. 서광주를. 이건 아주 탁월한 선택입니다.
된다라는 거죠. 된다라는 거. 문제는 뭐냐? 4번, 5번이 대길인데 이 막건이 형성이 되려면 어차피 4번 월드4A는 19조에서요. 내가 데뷔 전에 이거 내용 있는 마필이라면서 대상 경주를 겨냥해서 입사시킨 말이라면서 막건을 사라 그랬죠. 데뷔 전에 우리가 제대로 항구를 했습니다. 중배당으로. 그 이후로 말이 뭔가 좀 밋밋해. 선행을 가도 결정력이 없고 뭔가 분명히 거품이 있다라고 보셨을 겁니다. 근데 직전에 문세영이가 원정 가서 탔는데 따라가서 외곽 2단을 타고 따라가서 이겨냈습니다. 말에 좋아지고 있다는 성장세. 역시 김영관 조교사가 대상급에까지 도전할 만큼 그 정도의 능력 아직까지는 보여준 건 없지만 걸음이 늘고 있다. 선행 아니면 답이 없던 말이 직전에 따라가서 이겨냈다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 게이트가 5번 캡틴 골드보다 안쪽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선행을 뭐가 갑니까? 선행을 캡틴 골드가 선행을 갈 수는 있지만 게이트 제대로 배정받은 4번 조인권이의 월드4A가 5를 상대마로 보고 선행을 내주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내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마음만 먹는다면 4가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시종일관 싸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전개가 나옵니다. 그럼 3번 폭풍질주의 전개가 유리한 조건은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편성은 5번 캡틴 골드도 송군전이고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경합 속에선 검증이 필요하고 4번 월드4A도 걸음은 늘었지만 분명히 성장세에 있는 말은 맞지만 과연 경합 속에서 될까? 3번 폭풍질주가 또 올라올 수는 있을까? 이런 염려들을 다 할 겁니다. 근데 크게 대안은 없어요. 상대 마필들이 약해요. 상대 마필들. 경합을 하더라도 앞선에서 끝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3이 올라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큰 이변은 없는데 3, 4, 5 싸움인데 내용을 믿고 가야죠. 이런 내용이라면 4번 월드4A의 잠재력을 믿고 들어가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직전에 5번 캡틴 골드도 여유가 많았지만 4가 제가 봤을 땐 그런 전개를 무조건 풀어요. 조인권이 스타일상. 3은 감량을 선택한 거고 큰 이변은 없어 보이는데 잠재력을 믿고 4를 놓고 때리겠습니다. 다음은 5경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400m 국내산 3등급 경주입니다. 혼전이죠. 상당한 혼전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경마 자체가 조금 난이도가 있어져요. 5번 H데이도 승군전이고 에이솔로몬 대지초이스 이런 마필들 기복 있죠. 에이솔로몬도 직전에 뭐 강력한 인기 1위였는데 한계를 봤거든요. 라이스 조교사가. 그래서 누굴 선택했죠? 윤섭이 감량을 선택한 거예요. 0.5개뿐이 안 올라갔거든요. 우승하고도. 대지초이스는 서두르면 들뛰는 말이고 모래를 안 맞으면 좀 들뛰는 말이 있는데 10번 플랫베이브라는 마필입니다. 플랫베이브. 어차피 라운드 보스도 안 돼요. 라운드 보스도 안 되고 3착 승분에서 올라온 말인데 안 되는 말이고 맨 오브 더 월드도 점핑 출전이죠. 50포인트 1포인트 때문에 점핑을 선택했습니다. 고고나 하거든요. 감량 5킬을 받으려고 점핑을 했는데 힘들고 승군전 치르는 말 중에는 뜨거운 만남이 제일 나아요. 조교 내용은 조금 별론데 말의 기본기 자체, 능력 자체는 더 있는 마필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 매번 제가 잘라드렸던 10번 플랫베이브가 이번엔 전개가 나온다. 전개가. 모래만 안 맞으면 뛰는 말이거든요. 무조건 뛰는 말이에요. 예전에 그래도 못 이겼죠. 책 3번째 보면은 제시의 꿈 여기에 골든벼락을 이겼습니다. 골든벼락. 이런 말들 여기 뛰면 다 대가리죠. 올대가리 팔려요. 그런 말을 그래도 플랫베이브가 이겼다. 외곽일 때. 얘는 항상 들어올 때도 외곽일 때 들어와요. 플랫베이브는. 외곽이 유리한 조건이다. 에이솔로몬도 의도적으로 따라갈 수가 있고요. 특별하게 선두권이 빨라도 맨 오브 더 월드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맨 오브 더 월드가 무조건 단독 선행 아닙니까? 선의권 마필들이 얘랑 무리에 싸울 일이 없죠. 의도적으로 따라간다라면 다실바에 서두르는 스타일 아닙니까? 4선행 가고 외곽에 10번 플랫베이브가 외곽 2선만 물어준다라면 이건 됩니다. 됩니다. 해당 마필인데 추천드리겠고 3번 뜨거운 만남까지 추천드리는 말은 3번 10번 그 마리는 배팅권에 꼭 안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부산 6경주로 들어갑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딱 4마리 보는데 혼전이에요. 1600인데 1번 성실신화, 4번 해남해머, 여기 5번 라인브레이커, 9번 검은 쏜살까지 4마리 보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중심은 1번 성실시화가 맞아요. 성실신화가 아니죠. 성실시화가 맞습니다. 직전에 송군전임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입상에 성공을 했단 말이고, 항상 역습이 있는 말이에요. 빠른 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일찍 최적의 전개부터 전개를 하고요. 4번 해남해머는 직전에 이제 입상이 우연이 아닙니다. 이 모래만 안 맞으면 뛰는 말이거든요. 모래만 안 맞으면. 이번에도 뭐 앞에도 나갈 수 있는 편성이고요. 5번 라인브레이크는 걸음이 늘고 있다. 부쩍부쩍 늘고 있죠. 최근 2번의 경주 보면은 여유가 굉장히 많았죠. 여기에 9번 검은 쏜살도 4월 이후 단 한 번 때려본 적이 없고 휴식을 줬거든요. 마방에서 휴식을. 뭐죠? 검은 쏜살이 4월 11일 날 보면은요, 실격으로 인해서 2개월 정지를 당했습니다. 2개월. 휴식이죠. 휴식. 한 3개월 정도 놀다 나오고 단 한 번 때려본 적이 없는데 직전에 말의 변화를 봤어요. 말의 변화를. 이 편성 최대 복병은 9고요. 그래서 1번 성실시화, 4번 해남해머, 5번 라인브레이커, 5번 검은 쏜살까지 4마리 정도 보고 있는데요. 뭐 주로가 가볍다라면은 좀 4번 해남해머를 놓고 좀 공격적으로 갈라 그래요. 모래만 안 맞으면 뛰는 말이고 발주가 좋아졌고, 좀 오전장 흐름 자체가 배당으로 간다라면 검은 쏜살도 좋아요. 복병권 세력으로 안정적인 중심은 1위고요. 1459 4파전 배당판이 완전히 혼전인데 4마리로 참고하셔서 좀 배팅에 좀 이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메인 승부입니다. 후반부 메인 7경주. 현장 가면은 큰관마 3경주에 다 도전을 했던 캡틴 양키가 올대가리 팔립니다. 올대가리. 당연히 올대가리 팔리죠. 뭐만 풀어졌죠? 코리안 더비 하나만 풀어지고 다 들어왔죠. 얘가? 다 들어왔죠? 센 말이죠. 센 말입니다. 센 말이에요. 3개월의 공백은 뭐냐? 다리가 안 좋았던 거 아니냐? 다리가 안 좋아도 오죠. 여기선 다리가 안 좋아도 옵니다. 휴식이죠. 휴식. 휴식을 준 거예요. 고생했다라면서. 여기선 얘가 머리인데 문제는 뭐냐면 대끼리가 뭐예요? 9번 위너스타죠. 7구가 대끼리예요. 준 대끼리는 뭐예요? 캄스트롱이에요. 얘네들의 단점이 뭐예요? 9번 위너스타는 모래를 못 맞아요. 전개 여부에 따라서 얘는 입상이 갈려지는데 여기 빨라요. 캡틴 양키가 얘가 바보입니까? 조인건이가? 얘가 바닥에서 올라올 것 같습니까? 캄스트롱 있죠? 쿨가이 있죠? 얘네들이 빠르죠? 여기에 클리어, 에코피아, 제시의 꿈 이런 마필들. 위너스타의 임성실이가 얘네들을 상대로 무빙을 뜰 수 있겠습니까? 무빙을 못 뜨죠. 불안 요소가 있다라는 거고, 캄스트롱은 직전 상대가 솔직히 대상경주라 그래도 안말 대상경주잖아. KNM배 안말 대상경, 안말 이겨서 올라온 거예요. 선행은 가겠죠. 불안 요소는 있다라는 거예요. 1800이 마이걸입니다. 얘는 걸음이 늘고 있는 마필은 맞지만 못 믿는다. 그래서 승부를 보자는 겁니다. 이번 캡틴 양기는 긴 설명 안 드리고 축이고요. 여기서 승부를 보자는 겁니다. 두 방에 맞고 원털 맞고는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 능력에서 얘네들한테 위너스타나 캄스트롱한테 절대 밀리지 않는 말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마지막 경주를 메인 승부 지정하지 않습니다. 불안한 마필들이 많고 노림수의 말이 덜 팔리기 때문에 메인 승부로 가져가는 거예요. 오늘 준비한 경주는 여기까지고요. 지난주 경마와 마찬가지로 철저한 준비 끝에 이기는 경마 반드시 승리를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월말 경마 중요하죠. 단축 부산 경마인 만큼 집중하면서 붙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